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내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며 잘못된 버튼을 누른 탓에 사랑하는 여동생의 비행기 탑승 알림에 보낸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로 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피가 마르는 비명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건 내 비명이 아니었다. 공항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비행기 출발 방송이었고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였다. 나는 김민준, 서울의 평범한 IT 엔지니어였다. 30대 중반, 매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의 오피스 빌딩으로 출근하는 특별할 것 없는 삶. 하지만 그날 인천공항의 그 젖은 바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비가 쏟아지는 오후, 여동생 지은이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날이었다. 그녀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과 헤어지고 4살 딸 수아를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오빠, 수아 좀 봐줄래? 나 가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나에게 의지하는 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이미 체크인을 마친 상태였다. 수아가 내 손을 잡고 삼촌,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곧 올 거야.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전화가 울렸다. 회사 상사 이재혁의 메시지였다. 민준아, 프로젝트 마감 늦었어. 오늘 밤에 올려. 평소처럼 짜증이 났지만 지은이의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지은이에게 잘 가, 수아 잘 돌볼게 라고 답장을 보내려 했다. 그런데 바닥이 미끄러웠다. 비에 젖은 로비, 사람들로 북적이는 혼잡 속에서 내 발이 헛디뎠고 손에 쥔 폰이 미끄러지듯 화면을 스쳤다. 즐겨. 그게 보낸 메시지였다. 여행 가는 친구에게 보내던 가벼운 인사말, 자동완성에 저주받은 실수. 지은이의 화면에 도착한 그 글씨는 그녀의 마지막 알림으로 새겨졌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분 후 뉴스가 터졌다. 대한항공 777편 엔진 고장으로 추락. 사망자 200명. 지은이와 수아의 이름이 생존자 명단에 없었다.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왜 하필 그 메시지? 왜 나에게 아이를 맡기려 했을까?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나를 원망의 눈으로 보았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원망은 나를 갉아먹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지은이의 웃는 얼굴, 수아의 작은 손, 그리고 그 메시지, 즐기라고. 죽음의 여행을. 그 후로 나는 변했다. IT 회사에서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혔다. 술과 약에 의지하며 지은이의 죽음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FAA 보고서, 한국교통부 자료 모든 게 은폐된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 끝에 이재혁의 이름이 떠올랐다. 내 상사, 지은이의 전 남편, 오빠의 사업 파트너. 재혁은 항공 관련 벤처를 운영 중이었고 그 비행기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우연. 아니, 배신의 냄새였다. 첫 번째 단서가 왔다. 지은이의 노트북, 그녀가 남긴 유품 속에 숨겨진 이메일. 오빠, 재혁 오빠가 이상해. 회사 돈으로. 비행기 부품에 손을 댔어. 수아 데리고 도망칠게. 그녀는 알았던 거다. 재혁의 부패, 그 회사의 안전 무시. 하지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가족에게 숨겼을까? 나는 재혁을 떠올렸다. 매일 나를 쥐어짜던 그 남자, 미소 뒤에 숨긴 야심. 그는 지은이를 버린 남편의 형제 친구였고 나의 상사였다. 배신의 그물은 이미 쳐져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복수. 하지만 단순한 폭력은 아니었다. 한국식, 교묘하고 마음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재혁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SNS, 은밀한 모임, 그리고 그 비밀 지은이가 알았던 그 사고의 진실. 재혁을 추적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엘리트, 강남 클럽에서 밤을 지새우는 타입이었다. 나는 변장을 하고 그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가짜 신분으로 그의 벤처 회사 스카이테크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민준 씨, 다시 왔군요. 이번엔 제대로 하시죠. 재혁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신을 느꼈다. 회사 안에서 나는 자료실을 뒤졌다. 지은이의 비행기, 그 엔진 부품의 결함 보고서. 재혁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했다. 안전 테스트를 조작한 증거, 뇌물 기록.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지은이는 이걸 알았고 재혁에게 경고했다. 언니, 그만해. 가족 사업이야. 재혁의 답변 이메일, 내가 뭘 알아? 그냥 미국 가서 새 삼사라의 그는 지은이를 쫓아냈고 그녀의 이민을 이용해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더 깊은 배신이 있었다. 재혁은 내 가족과 얽혀 있었다. 아버지의 옛 친구, 어머니의 은밀한 대출 보증인. 그는 우리 집의 빚을 이용해 사업을 키웠다. 지은이가 죽은 후 그는 나에게 민준아, 슬퍼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회사 들어오면 일하고 위로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는 이미 나를 조종하려 했다. 밤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의 명성을 무너뜨리기. 익명으로 언론에 팁을 날렸다. 스카이테크, 항공 안전 스캔들. JTBC 뉴스가 보도했다. 재혁의 주가는 폭락. 그는 분노했다. 누가? 이 배신자 새끼, 회의실에서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웃었다. 그러나 재혁은 교활했다. 그는 반격했다. 내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 민준 씨, 이건 보너스야. 충성심 보여줘. 나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추적했다. 그 돈의 출처 뇌물. 이제 내 차례였다. 그의 연인을 꼬시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혁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 사람, 가족도 배신해. 지은 씨 일도. 지은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재혁은 그녀의 이민 티켓을 이용해 증인을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트위스트 지은이는 이미 증거를 나에게 숨겨두었다. 수아의 장난감 공 인형 속 USB. 그 안에 모든 파일. USB를 열어보니 지은이의 영상이 있었다. 오빠, 만약 내가 사라지면 재혁 오빠를 믿지 마. 그는 우리 가족을 팔았어. 아버지의 빚, 그걸 이용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혁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이용해 빚을 떠맡겼고 그 대가로 항공계약을 따냈다.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일해왔던 거다. 나, 지은이의 대리인. 그녀가 죽은 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가 진실을 캐내려 했기 때문. 나는 재혁을 대면했다. 그의 사무실, 한강이 보이는 창가. 재혁 씨, 지은이 언니 일, 알아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미쳤어. 증거 있어. 나는 USB를 흔들었다. 그는 웃었다. 그게 다야? 민준아, 내가 뭘 할 수 있지? 가족 빚 갚으려면 나 필요해. 그의 말은 독이었다. 그는 나를 협박했다. 내 어머니 아직도 내 돈 빌렸어. 갚을 수 없으면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폭력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연인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그녀는 떠났다. 당신, 괴물이야. 재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클럽에서 실수했다.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 마약, 불법 도박. 사회적 죽음.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게 연락 왔다. 민준아, 만나자. 화해하자. 카페에서 만난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은이 1. 나도 후회해. 그녀가 먼저 배신했어. 사업 비밀을 빼돌리려 했어. 트위스트의 시작. 지은이가? 그녀가 재혁의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 증거를 보여줬다. 그녀의 이메일, 경쟁사에 보낸 자료. 나는 혼란스러웠다. 누가 진실인가? 지은이가 가족을 위해 아니면 이기적으로? 재혁의 눈빛, 진심처럼 보였다. 우린 가족이야. 내가 날 용서하면 모든 빚 탕감할게. 나는 갈등했다. 복수는 끝날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 재혁의 진심은 더디었다. 나는 받아들인 척했다. 좋아, 협력하자. 우리는 화해의 만찬을 가졌다. 어머니도 불렀다. 그녀는 재혁을 안아주었다. 고마워, 재혁아. 민준이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나는 이미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IT 엔지니어의 기술로 그의 모든 트랜잭션을 추적. 진실이 드러났다. 지은이의 이메일은 위조. 재혁이 조작한 거였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구하려 했다. 오빠, 그 부품 위험해. 바꿔. 하지만 그는 무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민을 이용해 사고를 구현으로 만들었다. 엔진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행기 출발 직전 시스템을 조작한 증거까지. 나는 행동에 나섰다. 그의 파트너들에게 자료를 유출. 검찰에 제보. 재혁은 체포됐다. 민준. 이 배신자 새끼, 그의 외침이 교도소에서 메아리 쳤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재판장에서 그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내 여동생, 그녀가 먼저 팔았어. 가족 사업을. 관중석에서 어머니가 울었다. 민준아, 그만해. 재혁이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 그는 우리를 이용한 괴물. 하지만 재판 중 또 다른 트위스트. 재혁의 변호사가 밝힌 증언 아버지의 과거. 아버지는 재혁의 아버지를 배신한 적이 있었다. 사업 도둑질. 그 빚은 세대 간 복수였다. 나는 흔들렸다. 내 복수가 가족의 피를 부르는가? 재혁은 감옥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이기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내 어머니는 무너질 거야. 최종 재판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재혁은 자유분방하게 웃었다. 판사님, 이 남자는 미쳤어요. 가족을 파괴하려 해요. 그의 증언 지은이가 자살 시도한 적 있었고 내가 그걸 숨겼다. 거짓. 하지만 관중은 동요했다. 저 사람이 가족을. 나는 증언대에 섰다. 재혁 씨는 지은이를 죽였어요. 증거가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침묵. 트위스트의 절정. 재혁이 속삭였다. 내가 보낸 그 메시지, 즐겨, 그게 그녀를 자극했어. 그녀는 이미 자포자기였어. 나는 무너졌다. 내 실수가. 복수의 뿌리가 내 탓. 법정은 치어 pH 상태. 일부는 재혁을 용서, 일부는 나를 비난. 판결 재혁 유죄, 20년. 하지만 그는 웃었다. 민준아, 이게 끝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를 마주했다. 민준아, 재혁이가. 그는 내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하려 했어. 의 또 다른 비밀. 아버지가 과거 재혁의 가족을 망쳤다. 지은이의 죽음은 그 복수의 연장선. 나는 선택했다. 복수를 끝내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밤마다 재혁의 미소가 떠올랐다. 승리인가? 아니면 영원한 패배. 가족은 재건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즐겨.
그 메시지는 이제 나의 저주. 한국의 잿빛 하늘 아래 우리는 살아간다. 누가 옳았을까? 당신이라면